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 변수들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그 그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FMC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많이 읽었고 점도표도 별로 성에 안 차하는 것 같고 연준 위원들은 또 의견이 제각각이었지 않습니까?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기대치는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하기는 하는데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 없냐 거기에 좀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는 사실 못 미쳤던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FOMC 전에도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그 전에서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한 8, 90% 정도로 평가가 되다가 어제나 이틀 전쯤에 한 50% 정도로 급격히 낮아졌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주목하셔야 할 거는 FOMC도 FOMC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 자금 경색 등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연준 등에서 단기 자금 경색 등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할 이제 여지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FOMC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능력치를 보여주느냐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새로운 변수라면 변수가 될 텐데 그 이제 석유 공급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제 유가 자체도 65에서 75달러 선 안에는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제 지지층을 이제 집결시키려면 어느 정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전선을 여기서 대북 이슈도 남아있고 무역 분쟁 이슈도 남아있고 한 상태에서 좀 전선을 늘리기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공급량의 한 5%가 이제 거의 증발하다시피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공급에 단기간으로 이제 충격을 있었던 게 2002년쯤에 이제 베네수엘라 총파업 때 말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네. 물론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좀 그런 조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물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예. 다만 최근에 좀 이제 유가가 크게 이제 올랐다가 갑자기 좀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는 이제 사우디 측에서 2주 정도면 완전히 이제 정상화 가동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이 논리에 대해서 되게 반박을 좀 장문으로 하면서 네. 그쪽 입장에서는 10월까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혼란이 좀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 예. 이는 아람코 상장 등과 좀 맞물린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라는 지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아무래도 주가는 좀 유가 흐름은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제자를 찾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좀 착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가장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거는 비용 견인 인플레입니다. 네. 유가라는 게 각종 산업의 원재료라든가 그런 것들로 쓰이는 그 뭐랄까 가장 중요한 핵심 품목 중 하나인데 예.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를 생각을 하면은 이 경제가 조금 더 이제 우려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와 상승 여부를 이제 판단할 때 연준 위원들이 많이 참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등입니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네. 그 FOMC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더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심각해졌을 때를 가정하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화됐으나 방금 말했었던 변수들이 좀 생기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장의 상승 추세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이제 2100 가까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좀 상징적인 의미나 안 그러면 어떤 기대하는 그 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도체 이제 실적이 이제 결국에 이제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게 반도체가 과연 언제 저점을 찍을 것이냐일 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늦어도 1분기 정도까지는 턴어라운드를 해 주어오면 이제 한 2,300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면 소재 업종 같은 게 의외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국에서 일단은 한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텐데 예. 그 밑에는 자동차, 금융, 소재 이런 업종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까지 같이 상승을 추세적으로 해줘야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차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여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 예. 그게 힘들다면 일단 반도체라도 빠르게 터닝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추정치로는 이제 3분기 정도가 한국은 실적 저점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추정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가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그리고 4분기, 1분기로 나아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이제 턴어라운드 모습이 관측이 된다면 2,300까지 트라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300까지도 가능하다. 네. 참 이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저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드리는데 이게 주식 전문가의 의견과 주식 전문가의 의견하고 경제 전문가의 의견하고 또 연구원의 의견하고 약간 타이밍상의 변화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기로 3분기에는 그러면 바닥을 찍고 네.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2,300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제는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턴을 해야 한다. 예. 이것이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에서 오늘 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매기가 쏠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연속성이 없이 약간 부분적인 순환매도 나타나다 보니까 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낙폭과대주 지금으로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돼야 진짜 매력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맞습니다. 좀 꼽아 볼 만한 업종군이나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해당 기업들을 좀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시드리는 종목은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실적이 최소한 감익은 되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상향된 그런 종목들을 좀 꼽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 또한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마이너스였던 그런 종목들로 이제 좀 압축을 해왔습니다. 조건이 꽤 깐깐했네요. 나름대로 깐깐했던 셈이죠. 예. 그리고 너무 작은 거는 조금 이제 좀 업종의 대표성 같은 게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00위 이내 종목들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통해서 뭐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유한양의 이오테크닉스, 뭐 SK가스, 뭐 한국콜마, 이제 기아차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감률이 좀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저 자료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 3분기에 이제 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123억으로 거의 한 100억 정도 더 증가가 하는 셈이죠. 뭐 예. 당연히 증감률이 8%일 리는 없습니다. 예, 저건 예, 오타로 감안하고 봐주시고 네. 그런 거라도 물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실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한국콜마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신차 사이클에 진입했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것들 작년 3분기가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오른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이나 이제 PBR을 보면은 역사적 저점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에 불과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 리스트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같이 좀 어렵고 이제 불확실한 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방이 제한적이다는 좀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컨셉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네, 그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대차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아차와 비슷한 거고요. 네. 위아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우시스 일양약품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실 때 이제 목표 주가만 보시지 말고 네. 그 애널리스트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추정치, 즉 이익이 저번 보고서 대비 올라갔냐 내려갔냐입니다. 네. 올라갔다면 그동안 좋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추정치를 올렸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10개를 선정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10개 종목을 나름대로 깐깐한 조건 하에서 좀 꼽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억하도록 하겠고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서 캡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 종목 충분히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어떤 경기 민감주나 순환주에 대해서도 좀 요즘에 그래도 그러니까 포스코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진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가 보다 싶거든요. 그렇죠. 좀 이 업종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포스코나 이제 화학 같은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무겁고 네. 잘 안 움직이는 그쵸.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세게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조기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제 중국 쪽의 산업 업황 같은 게 돌기 시작하면 이러한 업종들도 충분히 돌 수 있으며 그리고 포스코나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 매력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관 수급이 비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했고 좋아지는 움직임도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2016년 이렇게 17년 이렇게 이제 화학주가 많이 올라갈 때는 로켓케미칼이라고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고점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쪽이 다시 턴을 한다면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를 아직까지 물론 바닥에서 조금 올랐지만 장기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장기 바닥권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이나 화학, 뭐 철강 쪽으로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도 한번 꼽아 주시겠어요? 이걸 다 포트폴리오에 넣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예. 업종 대표주를 매매하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게 있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주당 10만 원이 넘어가시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부담스러워. 예. 현실인데 그렇다면 2등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50만 원, 300만 원 하던 시대에는 다들 그게 부담스러워서 네. 하이닉스를 많이 매매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SK케미칼 같은 게 부담스러우면 하나케미칼 같은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 대신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예. 결국에 화학 업종이 돌면은 다 같이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여지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 기업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을 찍기보다 만약에 시클리컬로 갈 거라면 그 업종군에서 대장주.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면 2등주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낙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대장주를 사면은 최소한 소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주 예를 들어서 화학이 좋아진다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는데 중소형 화학주 시가총액 뭐 1,000억 언더 하는 그런 종목들을 샀는데 왜 다 화학은 다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지? 이런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현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업종 대표주를 매매하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별 스트레스 안 받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셈이죠. 민감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또 투자 조언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군이나 업종군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 최악은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고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 현재 한국 국고채 금리가 한 1.3%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에서 6%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배당과 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당이 6%다. 그러면 국고채 금리가 2%일 때는 이제 차이가 이제 4%포인트고 이제 한 3배 정도 차이겠지만 네. 금리가 1%라면 이제 국채 수익률의 6배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만약에 향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 조금 혼란스럽다 이러면은 가시성이 높은 아무래도 배당은 바로 내 주머니에 꽂히니까 그런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매력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배당주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 흐름들 지켜보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